폴란드에 이은 다음 대박 타자는 다름 아닌 미국입니다. 최근 미국은 궁지에 몰려 있습니다. 다수의 싱크탱크, 시뮬레이션, 군사 전문가 관계자들이 중국과의 전쟁에서 미국의 열세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혀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미국은 여전히 자신들의 건재함을 드러냈으며 다소간의 위태로운 모습은 국방비 증액을 위한 핑계일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두 가지 모두 일리 있는 주장입니다. 적어도 아직은 전력 투구를 기준으로 중국이 미국을 상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미국이 얼마나 피해를 최소화한 채로 전쟁을 끝내느냐가 핵심일 텐데요. 그러나 이와 달리 미국의 전략 태도가 변한 것도 사실입니다. 과거 미국이 지구상의 절대 강자를 자처하며 세계 경찰이 되었다면 이제는 절대 혼자서 전쟁을 수행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른바 신냉전의 시대인데요. 그런 미국이 대한민국을 찾고 있습니다. 우수한 성능과 그에 따른 압도적인 가성비, 그리고 미국조차 따라잡을 수 없는 대한민국의 어마어마한 생산력이 신냉전 시대의 돌파구가 되리라 판단한 건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K방산의 미국 시장 진출 가능성을 상세히 점검해 보겠습니다. 최근 상당히 놀라운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자체 개발한 다목적 무인 차량 아리온 스맷이 미 해병대 성능 시험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는 미국 방부가 이리온 스맷을 대상으로 해외 비교 성능 시험 FCT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과 같은 뜻인데요. 이에 따라 다가오는 12월 초부터 3주간에 걸쳐 미국 하와이 오아후 섬에서 테스트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국내 개발된 군용 무인 차량이 FCT 과제로 채택된 것은 아리온 스맷이 최초인데요. 전문가들은 대한민국의 무기 체계가 철옹성 같았던 미국 방산 시장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한 역사적 전환점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게 FCT는 미국이 동맹국과 동맹국의 방산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우수 기술을 평가하고 이를 미군이 추진하는 개발 획득 사업으로 연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해외에 파견된 군부 고위 관계자들이 기술을 선별하고 미군에서 심사를 진행한 후 그 중에서도 10여 개만 선정하기 때문에 매우 엄격한 사전 검증 프로그램으로 정평이 나 있는데요. 최고 속도 43kW/h와 항속거리 100km, 적재 중량 550kg 등의 재원을 갖춘 아리온 스맷이 FCT에 선정되었다는 건 이미 글로벌 최상급 장비와 동급이거나 그 이상의 성능을 갖추고 있음을 미국이 보증한 셈입니다. 특히 아리온 스맷은 원격 조종, 병력과 연결된 선을 따라가는 유선 추종, 정해진 경로를 가는 자율주행, 사전 정보가 주입되지 않은 길도 스스로 지형을 탐색하며 목적지까지 주행하는 탐색 자율주행 등 4가지 방식으로 운용될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해 원격 통제 사격 체계로 목표물을 자동으로 추정 및 조준하고 기동 간 사격을 하는 등 근접 전투를 지원할 수 있는 능력도 갖췄는데요. 이번 FCT 현지 시험을 통해 연료, 전투 식량 및 식수, 환자, 수리 부속품 등을 일정 거리 내에서 수송하는 임무를 평가받을 예정입니다. 아직 시험이 진행된 건 아니지만 이 정도면 조금쯤은 호들갑을 떨어도 될 만한 쾌거인데요. 현재 미국의 무인화 추세를 보면 한국의 무인화 기술이 세계적인 인정을 받았을 뿐 아니라 본격적으로 미국 시장을 개척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상당히 중요한 지표입니다. 사실 세계 방산 시장에서 대한민국은 그동안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왔습니다. 지난 5년간 한국의 무기 수출 규모는 무려 74% 증가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가 최근 발간한 2022년 국제 무기 이전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18에서 2022년 한국이 전 세계 방산 수출 시장에서 2.4% 점유율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직전 5년인 2013에서 2017년의 1.3%에 비하면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고작 2.4%의 점유율로도 대한민국의 방산 수출 시장 점유율은 전 세계 9위에 이르렀는데요. 이는 세계 방산 시장이라는 거대한 파이를 미국이라는 초거대 공룡이 독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앞서 언급한 국제평화연구소의 보고서에서도 미국은 압도적으로 그리고 여전히 무기 수출 1위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2018에서 2022년 세계 방산 수출 시장 점유율은 40%로 직전 5년보다 7%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거의 절반에 가까운 파이를 독식하고 있는 건데요. 나머지 60% 중 2위 러시아는 예년보다 6% 하락한 16%를 차지했고 그 뒤를 프랑스, 중국, 독일, 이탈리아, 영국, 스페인 그리고 대한민국 순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흥미로운 건 3위에서 9위까지 모든 점유율을 합쳐도 미국 한 나라의 점유율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러시아까지 포함해야 간신히 미국을 상회할 정도인데요. 그런데 최근 들어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자신들의 심각한 안보 수준을 깨달은 유럽은 자주적인 장비를 배치할 필요성을 역사상 가장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 대한 의존을 버리고 유럽 방산업계의 독립성과 다각화를 꾀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프랑스가 강력한 지지를 얻게 되었는데요. 이제는 그 여파로 미국 무기를 대신할 대체제가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마 이제 감이 오실 텐데요. 대한민국이 방산 수출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이려면 졸지에 오픈마켓이 된 유럽 그리고 본진인 미국 시장을 아울러 공략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후발주자는 더욱더 그 시장을 노려야 하는데요. 이중 유럽 시장은 다행히도 착실하게 성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폴란드에서 시작된 대한민국 무기체계의 돌풍은 루마니아까지 번진 상황인데요. 또한 드디어 호주 육군의 랜드 400의 레드백이 선정되면서 대한민국 무기체계가 단순한 가성비뿐 아니라 성능 면에서도 독일 등의 기존 강자들보다 한 수위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 상반기에 폴란드 현지의 유럽법인도 설립한 상태인데요. 이제 추가로 2차 계약이 이뤄지면 폴란드 현지 생산뿐 아니라 명실공히 글로벌 생산기지를 구축하겠다는 전략입니다. 하지만 유럽 진출은 예고편에 불과합니다. 진짜는 미국인데요. 그도 그럴 게 2020년 기준 미국 국방조달 시장은 자그마치 4,394억 달러에 육박합니다. 현재 환율로 따지면 우리 돈 593조 6,294억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시장 가치인데요. 이런 막대한 시장에서 대한민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고작 0.3%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를 1% 선으로만 끌어올려도 잠재적인 파급 효과는 천문학적인 수준입니다. 이제 어디를 공략해 들어가야 하는지 답은 명확해졌습니다. 문제는 그게 말처럼 쉬운 일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국은 무기 수입에는 좀 째째한 편입니다. 미국의 자국산 구매 우선법 BAA 때문인데요. 이 BAA를 최대한 쉽게 풀어 설명하면 미국에서 생산된 미국산 제품에는 적극적인 감세를 해주고 그 반대의 경우는 과세하는 정책입니다. 특히 방위산업 분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제품은 미국에서 생산되어야 한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유럽의 거대 기업들조차 울며 겨자 먹기로 미국 내에 현지 공장을 짓고 있는 형편입니다. 오죽하면 이 정책이 못마땅한 이유가 WTO 위반이라며 맞서고 있지만 정작 미국은 콧방귀도 끼지 않고 있고 오히려 앞으로 이 법을 더 확대할 계획인데요. 따라서 최근에는 BAA 적용 면제 대상에 이름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한미양국 간의 상호방위 조달협정 RDP의 체결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일종의 방산 분야 FTA라고 생각하시면 편한데요. RDP MOU가 체결되면 대한민국 무기체계도 미국산 무기와 같은 수준의 대우를 받게 됩니다. 비로소 미국 시장 진출에 스타트라인에 서는 셈인데요.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미국이 BAA를 포기할 정도로 압도적인 성능을 보여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히 지금까지는 대한민국의 전망이 밝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아리온 스맷은 물론이고 T-50부터 K-29남까지 미국 방부 관계자들의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특히 T-50은 최근 청신호가 제대로 켜졌습니다. 국내 한 관계자는 미국 관계당국의 최근 획득 경향인 최저가 선호와 개발 위험성 최소화 흐름이 T-50에 유리한 상황이다라면서 훈련기 사업인 만큼 가격 경쟁력 성능 우세가 핵심이 될 것, 이미 수출 시장에서 검증이 완료된 T-52기에 조기 전력화가 가능하고 경쟁 기종 대비 우수한 성능을 갖추고 있다고 희망적인 예측을 밝혔습니다. 미국 수출이 현실화될 경우 미 공군과 해군 양쪽에서 최대 1,300대 규모까지 시장 확대가 예상되는데요. 이는 단순히 경제 효과로만 무려 340조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파급 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측됩니다. 중요하지 않은 방산 수출은 없다지만 아예 단위부터 다르다 보니 죽기 살기로 미국을 공략할 수밖에 없는 이유인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K-29남의 수출 성공은 점점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CNN은 이들은 아마 세계 최고의 군함일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미국산이 아니다는 주제의 특집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CNN이 주목한 건 다름 아닌 대한민국의 세종대왕급 구축함이었는데요. 끊임없는 산업쇠락으로 박살난 미국 위조 산업을 대신할 수 있는 나라로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는 그저 언론사에서 내보내는 보도로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지난 2월 미 해군 함정 프로그램 총괄 책임자인 토머스 앤더슨 해군 소장은 HD현대중공업, 하나오션, HJ중공업 조선소들을 방문했는데요. 그는 세계 최고의 조선소를 찾으러 왔고 대한민국에서 그걸 찾았다는 말로 대한민국의 함정 건조 능력을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해당 발언과 CNN의 보도 이후 미국은 자국 함정의 유지 보수를 해외에서 진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조선소의 노동력 부족이 심해지면서 유지 보수로 인한 공백 기간이 감당 못할 수준까지 치달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민국은 미국 군함 MRO 사업에 진출한 상황인데요. 함정은 최소 10종 이상의 레이더, 주포, 미사일, 어뢰 등을 탑재한 복합무기 체계라 후속 군사 지원의 부가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함정 하나만 수출하면 끝이 아니라 이와 관련된 각종 시스템과 공급망을 통틀어 수출하는 셈이기 때문인데요. 평균적인 호위함을 기준으로 관련된 협력업체만 200여 개에 달하고 장비는 160여 종에 육박할 정도로 연관 산업의 범위가 넓습니다. 물론 경제적 효과만 있는 건 아닙니다. 방산 수출은 전부라고 해도 좋을 만큼 대부분 절충 교역을 동반합니다. 쉽게 말해 우리가 무기를 팔수록 해외의 수준 높은 기술을 대가로 받아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미국이 된다면 대한민국의 기술적 성장을 순식간에 앞당길 수 있습니다. 이 절충 교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주둔하는 비용을 상쇄하기 위해 서독의 자국산 무기 구매를 요구한 데서 비롯되었는데요. 냉전 후 나토 회원국들이 미국 무기를 대량으로 구매했고 바터무역의 한 형태로 기술 이전 등의 절충 교역을 요구하면서 완전히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을 포함한 전 세계 120여 개국에서 보편적인 제도로 여기고 있는데요. 바로 이런 점 때문에 대한민국의 미국 시장 공략이 필수적인 것입니다. 후발주자로 시작해 선두그룹에 도달한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추진력을 발휘해 독보적인 위치로 올라서려면 대한민국의 기술력과 미국의 기술력을 융합한 퀀텀 점프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꺼리튜브입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사랑과 응원으로 1편 출간에 이어 이번에 꺼리튜브의 새로운 신작 세상에 밝혀지지 않은 현대무기 비하를 출간했습니다. 내용이 어려워 쉽게 다가서지 못했던 군사무기 이야기를 남녀노소 누구나 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모아봤는데요. 그 누구도 알 수 없던 현대무기 비하의 숨겨진 이야기를 이제 온라인 서점이나 가까운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 전문적인 군사무기 이야기를 알고 싶다면 꺼리튜브 1편인 대한민국 육해공 군사무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